식물 킬러라면 꼭 봐야 할 영상. 여름철에도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는 꿀팁 7가지 담아봤어요. 엄마와 함께 간 양재 꽃시장 식물 쇼핑, 특별한 행잉식물 가게, 그리고 텃밭 관리하는 식집사의 여름 살림 일상까지 살포시 전해봅니다. 유명하다는 식물 쇼핑 스팟은 거의 다 가보았지만 역시 구관이 명관입니다. 엄마와 양재 화훼단지에 식물을 사러 왔어요. 날씨가 더 더워지면 식물들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식물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난 조금 더 큰 거 샀으면 좋겠는데. 왜 꽃이 없냐, 왜? 키우던 식물들을 집에 놀러온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부주의로 식물별로 보내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새 식물을 들이러 옵니다. 음지에서 길러도 잘 자라는 유일한 식물은 스킨답서스인 것 같아요. 키우던 대형 스킨답서스를 여동생이 가져가서 저는 새로 구입하려고요. 이거 해야겠다. 하다 다 죽였어. 키우지 마. 근데 너무 나랑 안 예뻐. 맞는 거야, 이뻐도. 아니 저거를 그 노지 야생식물이래. 그래서 국내 환경에서 기르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면 키우면 안 돼.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로 유명한 바질트리는 요리에 쓸 수 있어서 주방에 두고 기르기 좋은 식물이에요. 엄마랑 사이좋게 하나씩 기르려고 외목대 2그루 구입했어요. 얼마 전 5년간 기르던 호야가 식물별로 가서 다시 사는 중. 여긴 제가 양재에서 행잉식물 사는 단골 가게예요. 생리식물이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희귀식물도 많이 파셔서 식집사 개미지요. 오늘은 그냥 수염 틸란드시아 사려고요. 근데 제가 게을러서 행잉은 이렇게 꺼내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려요. 비싼 거 다 죽이고 그냥 저렴하고 순한 아이로 데려갑니다. 죽였어요. 양재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꽃밭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해가 너무 강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는 편. 오늘 양재에서 구입한 식물들도 꺼내 놓았습니다. 분갈이는 내일 하려고요. 얼마 전 미토리 매장에 갔다가 구입해온 빗자루인데 야외용으로 쓸까 해요. 지난주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정원에 나갔다가 모기한테 10방 정도를 물렸어요. 조금 더워도 긴팔에 레깅스, 양말까지 챙겨 신고 나왔습니다. 몽마가렛은 원래 화분에 길렀었는데 땅에 옮겨 심은 뒤로 거의 7, 8배 정도 크기로 폭풍 성장했어요. 몽마가렛은 노지 활동이 안 되는 식물이라 추워지기 전에 다시 화분에 옮겨 심을 예정. 무슨 잡초가 이렇게 크고 억세게 났는지 무서워요. 시어머니도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꽃씨들을 좀 주셨었는데요. 봄에 뿌렸던 백일홍이 꽃을 피워서 지금 한창이에요. 아름다웠던 초여름의 장미화도 이제 작별할 시간. 사라져가는 것들과 이별하는 건 늘 아쉽지만 가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예뻐질 테니까.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요즘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자주 들어요. 인생을 가볍게 흐르는 대로 살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항상 인생을 무겁게 느꼈고 의미를 찾느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삽목해놨던 국화도 이렇게 풍성해져서 가을이 기대돼요. 미루고 미루던 당근 솎기도 드디어 시작했어요.
바질은 윗부분 순따기를 했더니 2주 만에 이렇게 풍성해져서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절 애먹였던 애벌레가 모두 나비가 되어 날아갔는지 제가 먹을 목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만큼이나 수확했어요. 내일 바질 페스토 만들어야지. 오늘은 식물 분갈이를 하며 여름철 식물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름철에는 식물이 몸살이 나기 쉬워서 분갈이를 미루시는 게 좋아요. 6월까지는 아직 괜찮은 타이밍이라 저는 진행했지만요. 제일 먼저 호야를 분갈이하려고요. 호야는 다육식물이라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방심해서 진짜 자주 안 주다가 5년 기른 호야를 죽였어요. 식물 중에는 개복치처럼 바로 죽는 아이가 있고 조금 기회를 주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호야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아이이긴 해서 초보자들이 기르기 참 좋은 식물 같아요. 그리고 쓰고 남은 흙은 밀봉하지 말고 적당히 공기가 통하게 보관해야 해요. 여름에는 특히 흙에 곰팡이가 피기 쉬워서 조심해야 하고요. 순둥순둥한 스킨답서스도 다시 크게 키워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요. 늘어져라 낮잠 자는 하루 보며 잠시 힐링하기. 알로카시아 프라이백은 사실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사달라고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충동적으로 구입했지만 예쁘게 키워보려고요. 애플민트는 음식 데코용으로 주방에서 기르려고 구입했어요. 조금씩 잘라서 파스타나 샐러드 위에 올리면 참 귀여울 것 같아요. 바질트리는 향이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살짝 스칠 때마다 은은하게 향을 풍겨요. 허브류는 물 안 말리는 게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물 주려고요. 수염 핀란드시아는 물에 푹 담궈야 돼요. 1시간 정도 담궈두는데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면 되고 2번 하면 폭풍 성장한대요. 식물을 사서 분갈이가 끝난 뒤 제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뿌리파리 예방 퇴치예요. 이건 특수 약품이 필요해요. 비카드라는 이름의 농약인데 뿌리파리를 퇴치하는 데는 이게 지표더라고요.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1리터당 1ml 정도의 농약을 넣어 희석하는데요. 농약이라 일반 식물가게나 인터넷에서는 팔지 않아서 오프라인 농약 종묘상에서 구입하셔야 해요. 여름은 특히나 뿌리파리가 활개를 치는 계절이라 식집사라면 이거 한 병 구입해 두시면 좋아요. 초보 식집사 시절에는 뿌리파리가 식물에 꼬이는 병충해인 줄 모르고 그냥 여름 초파리인 줄 알았어요. 뿌리에 숨어 뿌리를 갉아먹으며 식물을 병들게 한다고 하니 보이면 바로 박멸해야 합니다. 이제 벌레도 안 무서워하고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여름철 식물의 물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뿌리가 데워진 흙 속에서 물러질 수 있거든요. 분무기 질문 진짜 많이 주셨었는데 에어라파 분무기가 최고예요. 아주 시원하게 안개 분사가 되어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식물들이 시름시름 앓기 쉬워서 늘 비상이 걸려요. 여름에 절 가장 괴롭히던 건 응애와 깍지벌레인데요. 사실 예방법은
통풍과 자주 분무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응애와 깍지벌레는 건조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을 좋아한대요. 아차하면 금방 생겨버리니까 여름엔 식물에 더 신경을 써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식물 이름은 칼라데아 스트로만테인데요. 수채화 같은 잎 무늬가 너무 아름답죠?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식물 관리법들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과습인 것 같아요. 여름은 습해서 흙이 빨리 안 마르니까 물 주는 주기를 길게 가져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월요일을 물 주는 날로 정해서 줬었는데요. 편하긴 하지만 하나둘 식물별로 떠나는 식물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조금 귀찮아도 손가락을 흙에 찔러본 뒤 속흙이 말랐을 때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셀 수 없이 많은 식물을 보내서 조금 자책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식물 고수로 인정하는 엄마가 원래 식물은 죽이면서 배우는 거라고 해주셔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처럼 식물을 좋아하지만 잘 죽이는 분들께 제 경험담이 또 다른 위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후에는 어제 수확한 바질로 바질 페스토를 만들기로 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뒀었는데 바질은 냉기에 약해서 벌써 살짝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노지에서 자란 바질이라 정말 꼼꼼하게 씻는 중. 놋그릇에도 소독 기능이 있고 식초도 듬뿍 뿌리니까 안전하겠죠? 정통 제노바식 바질 페스토 레시피를 사용할 건데 견과류는 꼭 잣이 들어가야 해요. 올리브유도 비쌀수록 맛있다곤 하는데 저는 사실 샐러드용 올리브유와 요리용 올리브유를 따로 써요. 아무데나 막 쓰면 감당 안 되니까. 잣은 마른 팬에 살짝 볶아줘야 기름기가 더 잘 나와서 맛있대요. 바질 페스토는 다 넣고 갈기만 하면 돼서 참 쉬운 소스이지만요. 바질의 초록색 싱그러운 색감을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믹서에 잣, 소금, 마늘, 올리브유를 넣고 1차로 먼저 갈아주세요. 회전열이 발생하다 보니 바로 바질을 넣지 말고 냉장고에 1시간 이상 충분히 식혀주셔야 돼요. 집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다 먹은 걸 깨닫고 급하게 배민 비마트로 시켰어요. 이제 치즈와 바질을 넣고 갈아주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 사실 별거 아닌 디테일인데 결과물이 정말 달라져서 신기했어요. 바질 페스토에 열이 닿으면 금방 거무죽죽한 색으로 변하는데요. 색감이 싱그러우니 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일주일 안에 못 먹으면 냉동 보관해야 돼요. 오후 간식으로는 여름 제철 홍감자를 삶아 먹으려고요. 카스테라 감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분이 폴폴 나는 정말 맛있는 감자. 그냥 삶아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삶는 방법을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감자의 껍질을 다 벗긴 다음 감자가 반 정도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 소금 1티스푼 넣은 다음 팔팔 끓여줘요. 뚜껑을 덮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센 불로 냄비의 물기를 모두 날려줘요.
지금부터 무슨 엄청 달콤한 카스테라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했어요. 설탕을 넣고 감자를 살살 흔들어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자에서 분이 폴폴 나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못 멈추실 거예요. 저 앉은 자리에서 감자 3개 먹었거든요. 일반 감자로 해도 맛있지만 홍감자로 만드니까 더 감동적이었어요. 감자만 먹으면 목 맥히니까 두유도 한 팩 먹어주고. 다른 날 오매불망 산책을 기다리던 하루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루가 오래 기다려졌는데 얼마 못 가서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여우비가 내린 날. 강아지가 비 맞으며 산책하는 걸 이렇게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잠시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비 잔뜩 맞은 하루 목욕도 시켜야 해서 결국 그냥 철수하기로 했어요. 해가 떠 있는데 비 내리는 풍경이 오랜만이라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즐거운 강아지 빨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넌 역시 털빨이었어, 하루. 허리 굽혀서 목욕시키는 게 힘들긴 하지만 물에 젖은 생쥐가 된 하루가 너무 귀여워요. 물기도 쭉 짜줬어요. 하루가 드라이를 너무 싫어해서 다 끝난 뒤에는 하루한테 앞발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도 드라이를 싫어하긴 해서 이해는 가. 화가 났는지 눈에 힘이 빡 들어간 하루. 단순히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져서 저녁 준비하려고요. 오랜만에 당근 라페를 만들 건데요. 당근 라페는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음식인데 저는 이상하게 여름에 주로 먹게 돼요. 당근에 소금을 솔솔 뿌려서 숨을 먼저 좀 죽일 거예요. 당근 라페 만들 땐 계량을 잘 안 하게 돼요. 올리브유, 화이트 발사믹, 꿀,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취향껏 넣고 레몬즙을 듬뿍 넣어 원하는 정도의 새콤함으로 간을 맞춰줘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면 계량을 해야겠지만 내 입이 그 맛을 기억하니까요. 바로 이 맛이야. 샐러드 위에도 올려 먹고 샌드위치 사이에도 끼워 넣고 피클처럼 단독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 당근 라페. 여름 내내 자주 만들 것 같아요. 자연산 붉은 생새우살은 일반 칵테일 새우보다 맛과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 랍스터와 유사한 톡톡 터지는 식감이라 파스타에 넣으면 어쩐지 호사스럽게 느껴질 정도. 저는 파스타를 자주 만드는데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좋고 식비도 생각보다 더 절약되는 메뉴예요.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다가 해동해 놓은 생새우를 넣었어요. 해산물 쓸 때 화이트 와인을 꼭 넣는데 비싼 건 없긴 그래서 항상 코스트코 커클랜드표 와인을 넣어요. 비린내도 날려주지만 살짝의 산미도 더해주는 역할을 해서 소스 맛에 균형이 생기더라고요.
오일 파스타 만들 땐 면수 잊지 않고 꼭 넣기. 남편이 잠시 일을 그만뒀다가 AI 쪽 회사로 이직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정말 많이 바빠졌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서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가끔 너무 배려하다가 서로 바라는 걸 공유하지 못하고 덮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속으로 골마버리기 쉬웠어요. 사는 게 바빠 매일 깊은 대화를 나누긴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계속 대화하며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가끔 눈앞의 욕심이 눈을 가려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알아가는 게 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혼자 밥 먹다가 적적해져서 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틀었어요. 집중해 보지 않아도 화이트 노이즈를 위해 영상을 켜는 건 저만 가진 습관이 아닌가 봐요. 오늘 부모님이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셨다는데 장본 물건을 나누러 오신다고 해서 밥 먹으면서 아빠 기다리는 중. 우리 집도 두 식구, 엄마네도 두 식구라 코스트코 다녀오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요. 새송이버섯, 커리, 불고기, 크래미, 향신료들을 좀 나눠주셨어요. 아빠한테 제가 오늘 만든 바질 페스토와 당근 라페, 신기복숭아도 좀 보내드렸어요. 항상 물건만 주고 가버리는 아빠. 헤헤, 또 먹을 게 생겼다. 아직 남편이 집에 오지 못했는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오는 길이 괜찮을지 괜히 걱정되는 밤. 지하철역까지 마주 나가야 하나 잠시 고민 중입니다. 일단 저희 집 작은 친구가 제일 먼저 천둥 소리에 겁에 질린 것 같네요. 하루 먼저 진정시켜주고 남편 데리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떨어? 괜찮아.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타샤 블루였습니다.